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서 논술 전문 지도 강사 이연숙입니다. 제가 24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독서와 학습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습과 복습이 베이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교육심리와 영재 학습,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예습과 복습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예습과 복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습 전략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필요한 시기는 초등 고학년인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생 과정입니다. 중학생 과정까지 예습과 복습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그리고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지 고등학생이 되어서 보다 고등 사고 능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예습부터 얘기해 볼까요? 사전적 의미의 예습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어렵죠? 많은 아이들에게 예습이 뭐니? 그러면 배워야 될 부분을 미리 읽어보고 공부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예습이 아니고 선행이겠죠. 선행은 스스로 앞서 나가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습이 아니죠. 그럼 예습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습을 위해서는 우리 학생이 퀘스천 마크를 갖고 수업 시간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어 1단원 1, 윤동주의 나의 길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면 짧은 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볼 수 있겠죠. 예, 이게 예습입니다. 평가 문제집을 펴놓고 또는 자습서를 펴놓고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이 무엇이고 길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고 비유와 상징은 무엇이고 이거를 배워가는 건 선행이겠죠. 예습은 윤동주에게 있어서 나의 길은 어떤 의미일까? 또는 나는 윤동주의 나의 길을 알아. 자, 그렇다면 우리 국어 선생님은 이 시를 어떻게 표현하실까? 우리 국어 선생님은 비유와 상징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수업에 임하는 게 예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습은 시간이 거의 들지 않겠죠. 수업 시작 2, 3분 전에 교과서를 펼치고 지난 수업 시간 그 다음 배워야 될 시간에 단원 목표만 읽어보면 됩니다. 단원 목표를 읽으면서 이게 뭐지? 나 이거 모르는데? 좋은 예습이죠. 나 이거 아는데? 내가 아는 것과 선생님이 설명하실 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 예습이죠. 나 이거 너무 잘 알아. 우리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예습입니다. 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의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단원 목표를 읽어보고 퀘스천 마크를 갖고 들어가느냐가 예습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아이는 퀘스천 마크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인지 전략 이론을 다음 강의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많은 정보 중에 우리 인간은 본인이 집중한 정보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예습은 이해하셨다면 복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제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집에 와서요. 집에 오자마자 좀 성실하신 학부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일단 먼저 그날 배운 거 아이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바쁘신 어머니나 학생들은 이제 학원 갔다 와서 다음날 학교 갈 거 준비하면서 복습을 하신다. 이러면서 복습의 기억의 곡선을 많이 말씀하세요. 5시간 지나고 7시간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재복습입니다. 복습은 학습 과정 중에 ing입니다. 과정 중에 일어납니다. 제가 예습이 퀘스천 마크를 갖고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럼 수업 시간 내내 이 친구는 포커스를 맞춰서 의문점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게 되겠죠. 선생님들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주변에 많은 수많은 어휘와 단어와 자신이 이해한 여러 문장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요 없는 거 싹싹싹 그어버리고 중요한 것만 딱딱 남기게 되죠. 그거를 남기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 아, 이게 다음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중요한 이것이 무엇이지? 복습은 학습 과정 중에 머릿속에서 벌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필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자습서를 믿고 선생님의 설명을 대충 듣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과 교과막 선생님과는 경청하며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면서 듣는다는 건 공감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위치에 같이 서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듣는 거죠. 저희는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삭제하고 선택하고 재구성해야 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듯이 사냥하듯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딱 남기는 거, 그게 복습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수업 시간에 각 과목 선생님이 단원 목표로 가지고 오는 핵심어는 4개에서 5가지입니다. 매직 넘버 7이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청크, 어휘, 덩어리는 사실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적으면 5개, 많으면 9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선생님들은 본인의 학습 목표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요 핵심 어구, 어절 3개 내지는 5개만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을 했고 복습을 했다면 그 5개의 단어를 자기 걸로 벌써 만들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재복습은 언제 시작될까요? 수업이 끝나자마자죠. 수업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선택한 선생님이 강조했던 핵심 어휘를 딱딱딱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글자를 쓰고 문자를 쓴다는 게 약점입니다. 기록을 해놓죠. 기록을 해놓은 순간 머리는 쉬어버려요. 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을 다시 보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로 그냥 외워야 합니다. 전체 5과목 내지는 7과목을 하루 동안 공부했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핵심어를 잡아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3, 4과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과목당 5개의 핵심어를 암기해야 된다면 하루에 25개의 단어를 암기하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수업 직전 예습, 수업 과정 중에 집중과 복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셀프 퀘스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한 셀프 퀘스천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그 재복습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경우에는 그 핵심어를 떠올리면서 이 핵심어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셨던 말을 계속 연결시킵니다. 머릿속에서. 아니면 커넬식 노트 사용해도 좋습니다. 노트에 그날 학습 목표, 핵심어, 그리고 그 핵심어를 본인이 설명하는 겁니다. 문장형으로 설명해도 되고 조직적으로 아니면 표와 그래프를 활용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전체 배운 걸 한두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5과목, 많으면 7과목이겠죠. 일주일 쌓이고 2주 쌓이고 3주 쌓이고 4주 쌓이고 5주 쌓이면 중간고사입니다. 자, 여러분, 예습과 복습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의문점을 가지고 집중만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습과 복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부모님이 코칭을 해주시면 현명한 부모님이시겠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과목 배웠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누구누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야? 그리고 그 단어를 시작으로 기차를 연결하듯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는 수업 시간에 그냥 국어 했어. 재밌었어. 이런 형용사적인 뭉뚱그린 표현이 아니라 핵심어를 잡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쓸 때도 그 핵심어를 잡아놓은 걸로 쓰셔도 좋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넬식 노트로 정리하는 거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습과
복습. 그래서 우리 아이의 독서와 학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체 뇌, 전 뇌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 활용 예습 복습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는 동락석혜 이연숙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